예,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사흘이 됐습니다. 네, 이어지는 여진과 가는 곳마다 널린 잔해로 주민들의 공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신 건국대 건축공학부 안형준 교수, 또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지진과 관련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새로운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하 단층이 현재 그 지표상에서 보고되거나 관측된 바가 없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저진동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 요소로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단층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많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우리 요번에 이 지진이 난 그 포항 요 부분이 그 해성 단층층으로 해서 퇴적층으로 해서 이게 네. 상당히 약한 지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층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이런 그 건물들이 서 있다 보니까 상당한 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사실 그 양산 단층에 지난번에 그 양산 단층에서 밀려온 이런 네. 해서 퇴적층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희 잘 보고 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단층대들이 지금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결국. 예, 아직 조사 안 된 단층층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지난해 있었던 경주에서 있었던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새로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밀려서 이게 단층이 새로운 단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 땅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니 예. 사실 우리가 늘 땅 속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번 지진으로 땅밀림도 처음으로 관측이 돼서 인근 네네.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네. 땅밀림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보다도 먼저 말씀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됐다는 건 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진 설계를 도입한 지 30년이 됐어요. 예, 네. 예. 그러면 내진 설계 제대로 하려면 지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나 지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되거든요. 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왜냐면 예. 예상되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0년 전부터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진 설계할 때는 우리나라 지진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엘센트로 지진이라든지 고베 지진을 가지고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진 정보가 정확치 않다는 뜻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 건물들이 이제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행으로는 이제 2층 이상 건물, 500제곱미터 그렇습니다. 이상의 이제 최근에, 건물인데요. 경주 지진 후에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지진의 특성을 모른 채 지금 내진 그러면 설계를 안 하고 되죠. 있다는 그런 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지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진이 발생되는 데를 이제 진원지라 그러고 예. 지상에 가까운 데를 진앙지라 그러고 예, 예. 진앙지로부터 바다에 고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진앙지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가까운 데가 진앙거리를 가지고 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나오냐 이런데 처음에 지진이 올 때면 땅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해서 P파가 옵니다. 그래서 예. 수직으로 밀어줘요. 네. 근데 좀 있다가는 S파라고 해서 세컨더리 웨이브가 오는데 이때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P파가 왔을 때 이미 경보 장치가 울리는 거죠. 아, 저희는 예. P파가 오고 S파가 다 오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 진원지 찾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P파와 S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재난 안전 시스템 상에서는 P파가 먼저 오는데 P파가 아니라 S파가 나중에 오는 S파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경보를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이 거죠. 예. 피파가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은 한 작게는 5초에서 그렇죠. 한 20여 초 사이에 먼저 이게 피파가 오게 되는데 이제 오고 5초하고 나서 20초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아, 예, 주민들이 20초면 대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스파가 오고 나서 경보를 올린다는 것은 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엔 말이죠. 어쨌든 S파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네, 서울이나 진앙지에서 먼 지역은 네. 지진이 오기도 전에 이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잘된 지금 네. 재난 안전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진앙지로부터 멀리 있는 데서는 그 진동이 오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네. 되지만은 실제로 그 진동이 일어나는 그 지역 거기서는 굉장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P파와 S파 이 내용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이 P파를 잡아서 빨리 신속하게 지진에 대한 경고를 내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인데 일본에서도 지금 P파가 오면은 바로 이렇게 내린다 그러지만은 아직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더 심층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지진에 대한 이런 경보가 1초만 빨리 오더라도 몇십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부분 지진 때문에 감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피파를 감지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감지 기술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죠. 물론이지만 몇 초라도 빨리 그 국민들에게 경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사태 일종인 땅밀림이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관측이 됐는데 땅밀림이 관측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땅 밀림은 이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후속 그 재난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 예컨대 이제 이런 뭐 산사태도 올 수도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해일도 올 수도 있고 또 그 지진으로 해서 지하에 있는 이런 각종 관로 이런 매설물들이 이 균열이 생기거나 뒤틀려서 뭐 이 가스 누출이 된다든가 또 기름이 샌다든가 그래서 그 가스공사나 이런 그 석유공사 이런 데서는 그 지진 발생되면은 바로 전부 관로들을 중단시켜서 이걸 모든 그 배수 송수 그 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런 땅 밀림이 생겼다. 이것은 결국은 산사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진의 그 후속 사항으로 계속 생기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어디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각종 사항들이 있었는지 지금 아직 지하 매설물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번 경주 지진 때는 그 우리 그 이 경남 그리고 이 전남북 지역까지 다 해서 경북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 지하 매설물을 국토부 주관에서 다 점검을 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봤지만은 또 이런 지진이 났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지 그것도 시급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늘상문에 있는 상수도도 그 관로가 묻혀 있고 하니까 네. 예. 다 아주 긴급하게 봐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진 오면 가스라는 관로를 공급을 중지시켰다는데 이것은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히려요? 얘기하면 예. 지진이 오더라도 플랜트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 그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해도 지진에 정하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플랜트 구조가 만약에 유독한 가스가 있다면 지진에서 파괴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뿐이 아니라 플랜트에 대한 내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네네. 건축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거 말고도 그렇죠. 지금 가스나 이제 뭐 전기 공급 같은 것도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철저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를 들은 지질연구원의 얘기 가운데는 좀 제가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던 부분이 저진동으로 인해서 네네. 건물에 그 충격이 많이 갔다, 그 건물 파괴가 많이 일어났다 하는데 저진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동을 얘기하면 그 진동파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 그 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데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구조물이 지진파하고 같은 지진파가 온다면 이제 공진 현상이 있어가지고 큰 폐가 있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 공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진이 왔더라도 구조물들이 큰 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예상되는 지진폐하고 공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진 현상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터널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커지죠. 예. 그건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예. 거고 지진에 대해서 지진 파형하고 같은 파의 유형이 생긴다면 더 큰 지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한다면 지진에 대비한 구조물들이 공진 현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미국의 타코마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진은 얼마 크진 않지만 공진에 의해서 바람이라든지 지진에서 공진에서 파괴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얼마 이상 얼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조물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타코마 다리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강풍 영향 아니었나요? 강풍이니까 공진이죠. 아, 바람에 강풍, 공진. 예. 공진을 바람에 일으키는 의한 공진. 그렇죠. 예. 네. 앞서 저희가 화면에 그 항만의 모습도 봤는데 영일만 항인데 항만의 그 지각 부분이 굉장히 금이 많이 간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만은 그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만이 이제 그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내진 설계가 제외된 부분이 아마 그랬할 수 있겠는데 예. 구조체, 항만 구조체에 대한 항만에 원래 좀 물을 막고 이런 건데 거기에가 문제였던 큰일이 나지만 거기에 있는 그 바닥면에 크랙이 갔다는 것은 아마 그 내진 설계 제외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예. 네. 예. 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경주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자, 오늘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민들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티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요 보이는 요 원룸뿐만이 아니고 뒤쪽 원룸, 요 뒤쪽 블록의 원룸들도 몇 개가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갖고 여러 군데가 그런 걸로. 저쪽도 좀 주저앉았고 그러니까 뭐 진단을 해주고 빨리 해야지. 안으로 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완전 다 살림자를 다 꺼내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못 들어가게만 해놓고. 네. 자, 이번 지진으로 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건물의 지진에는 아주 이 필로티 건물이 사실 취약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왜 지진이 오면 우리 건물의 외형, 모양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진이 오면 건물의 무게, 다시 예. 질량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 구조는 건물의 대부분의 무게, 질량이 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한다면 상부가 거동하기 때문에 이 하부인 필로티 부분은 파괴가 되게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보다 위가 더 무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상부가 흔들어대면 하부인 필로티 구조는 파괴되는 그런 예.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이죠. 위에서 그러니까 건물 위쪽이 흔들리면서 그렇죠. 예, 하부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예. 밑에 이제 기둥이 이제 그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네. 지금 글쎄 이제 필로티 기둥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글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철근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그렇죠.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이제 아마 저게 왜 부서지냐 하겠지만 그 횡력의 필로티는 약합니다. 그래서 필로티를 제한한 설계자도 자기 건물이 지진이 온다면 부서진다고 자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 횡력이 오면 특히 지진이 오면 저 필로티 기둥에 수직 상하로 배근된 주근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평으로 되는 그 철근이 바로 후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후프 간격을 촘촘히 하고 아주 밀실하게 구속돼야 되는데 예. 이번에 그 파괴된 구조물 보니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구조물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진에 정하는 그 기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둥을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수직으로도 이제 철근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도 이제 가로로도 있는데 이제 그걸 가로로 후프라 그걸 후프라 그럽니다. 아 이제 이게 또 촘촘하게 더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또 구속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미 저렇게 기둥이 휘어지고 부서진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철제빔을 그 기울어진 부분에 좀 끼워놨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으로 보강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일단 보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조적으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국가의 그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주택 그 설계 구조인데 예. 주차장이 이 1층이 주차장으로 그렇죠. 하다 보니 예. 이런 상황이 발생된 예.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공법상의 많은 그 뭐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전국적으로 한번 필로티 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조치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원장님께서는 어제 현장에 내려가 보셨죠? 네. 저런 건물들 많이 보셨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예, 그 상태가 어떻던가요? 거의 다 저렇게 밑에 그 이 필로티가 다 거의 막 파괴된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필로티 건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저런 그 파괴가 그렇죠. 일어났나요? 예. 아, 그러면 필로티 건물에 집이 있는 그런 주민들은 지금 안에 들어가기조차 들어가죠. 못하는 예, 거죠? 지금 그 흥해 체육관에 지금 네. 한 1,700명이 정도가 이렇게 그 예. 이재민들 모였다 그러는데 네. 지금 뭐 그분들이 또 언제 돌아갈지 참 걱정인 예. 네. 저는 임시로 철제 기둥 놓은 거는 완벽한 방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철제 기둥이 제 역할을 하면 기존의 구조체 기둥하고 일체화되거든요. 지금 이 받쳐놓은 거기 때문에 예. 제2의 지진이 오면 그건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아. 같이 발휘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철제 받쳐놓은 기둥을 빨리 하고 그다음 그 파괴된 붕괴된 기둥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저 횡력, 지진파에 약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개방감이나 주차를 위해서 우리가 필로틸 구조를 적용했다면 예. 어차피 적용했다면 지진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저항하는 요소를 더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네. 바로 뭐냐면 이런 쉽게 에펠탑 보면 에펠 수직 기둥만 얘기하는 옆에 그 경사 부재가 있죠. 이걸 예, 우리 예.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브레이스로 사용 안 하는 부분을 브레이스로 보강을 한다면 언제 지진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으로 그러니까 H빔이죠. 철강을 네, 갖다 대는데 H빔을 갖다 대는데 저게 건물을 받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도움되면 저게 구조체 기둥하고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기둥하고 그렇죠. 일체가 돼야 위에 된다는 상부과하고. 얘기예요. 근데 상부과하고 완전히 지금 일체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임시이기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그 임시를 해놨다면 빨리 기존의 기둥들을 원상으로 보강을 하고 네. 또 그거보다 더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요소를 추가시켜서 앞으로 이런 지진에는 안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예.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깨진 기둥을 다시 보강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아니죠. 보강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경사지게 예. 보강하는 걸 그걸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아, 네. 예. 브레이스라면 그 지진이라든지 바람에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사면을 다 해보면 주차를 못 하니까 그렇죠. 주차 나가는 면은 제외하더라도 3면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보강 작업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기존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필로티 건물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네. 필로티 건물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방송 나올 때마다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상당히 그 허점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했는데 그대로 요새 그 다세대주택뿐이 아니라 네. 대공사 아파트에서도 그렇죠. 그 개방감을 준다고 필로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예. 구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형식적인 안전진단, 안전점검 하지 말고 네. 내진 요소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서 거기에 따른 안전 전문가의 코멘트를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내진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이 필로티 구조는 다세대 주택 가운데 이제 88%가 지금 채용을 했단 네, 말이죠. 네네. 근데 말씀 중에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티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 고층 건물에서 저층부가 필로티했다면 가장 취약한 부위가 바로 저층부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진 설계돼 있지만 취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와도 안전한 건지 이번 기회에 좀 파악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좀 네. 구조학회 같은 데서 네. 이런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그렇죠.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이거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좀 이것을 제대로 이 계획 수립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 88% 다세대주택 말씀하셨는데 요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 필로티 구조의 그 주택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얼마나 이 걱정이 많고 이 뭐 네. 사실 트라우마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빨리 잘 판단하셔서 빨리 그래서 조속한 필로티 구조를 조치하는 게 걱정만 할 필요하다고 게 아니라 예. 필로티 부분이 취약하니 내진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제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필로티 구조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네. 자, 지금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렇게 본인의 집이 무너졌거나 기둥이 조금 부서졌거나 그런 부분은 보강 조치를 취하면은 들어가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철저히 보강을 해야 되지. 네. 지금 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부셔지고 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20여 년이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은 형식적인 안전점검, 형식적인 진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형식적인 안전점검,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네. 철저하게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내진에 문제가 있다면 내진 보강 방법을 확실히 제시해줘서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설마 내 집이 이럴까 하다가 이번에 당한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저 필로티 형태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보강 공사를 한 뒤에 아마 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물론이죠.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문가 판단하면 이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충분히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확실하게 보강한 후에 이제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각 구조물마다 내진 설계돼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우리 내진 등급은 얼마인지 내가 임대하는 그 건물은 얼마인지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보고 세입자들이 여기는 내가 오피스를 써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안심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내 집 내진 설계 돼 있는지 파악하는 이런 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 각자 연락해 보셔도 되고 또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 사무소 물어봐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내진 설계에 대한 그 우리 법 제정이 됐던 단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2012년 이전에 그 2004년 이전, 2012년 이전 이렇게 각 단계마다 이 내진 설계에 대한 법령들이 그 보강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 지었는지 주택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보면 되겠는데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내진 요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 안전은 상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려도 알아야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니까 마음대로 내력벽을 철거하고 마음대로 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만 문제가 있는 게 아파트 전체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것이 내진 요소인지 내진의 저항원이 어느 건지를 알려줘서 우리 집에 이것을 마음대로 철거하면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을 아는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내벽을 좀 부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대부분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벽도 마음대로 헐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진이 왔을 때 아파트 전체의 붕괴의 원인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만약에 마음대로 내력벽을 철거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쉬 하면서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 대단히 위험하죠. 내력벽은 그 사실 그 건물의 주 그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심이 아니라 지진을 받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전 진단 이렇게 할 때도 제일 중심적으로 보는 게 그 내력벽이나 내력 기둥에 어떤 균열이 없는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데 아니 하물며 그걸 철거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지금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가정들은 전부 다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안전점검 완전 지나갈 때 내력벽이 철거된 집은 원상복귀해야지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의 안전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원상복구하더라도 한 번 손상 입은 게 과연 다 복구될 것인가 이런 게 우리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렇게 공학적인 안전진단, 안전점검 이런 거 수치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다 안전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재난안전이라는 개념이 접근되는 게 바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우리가 설계 빈도나 우리 그 빈도 내에 다 이 충족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사람이 느끼기에 이게 아주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은 안전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회과학적인 관점까지도 같이 감안한 이런 안전 점검 진단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안전 점검 진단 잘해서 A등급 받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바로 한 달 만에 사실 문제가 됐던 경주의 그 저수지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너무 안전 그 공학적인 관점만 수치적인만 볼 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관점도 좀 접근해서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런 평가를 저는 사회적인 것도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적인 것도 예.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A 아직, 등급을 예. 받을 게 A 받았냐 그 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새 그 안전연구 안전진단의 평가가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지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속출될 거라 봅니다. 예. 네. 공학적인 문제에 또 있어서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제대로 그렇죠. 갖춰지지 A 등급 않았다라고 받았으면 볼 수 A 있다 등급에 이거죠. 거동을 해야 되는데 예. A 등급을 줬음에 들고 얼마 있다 무너진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네. 공학 하시는 분들이 다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사실 뭐, 필로티 건물뿐만 아니라 그 일반 건물도 이번 지진을 통해서 뭐 크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네, 보시는 화면 것처럼 보시죠. 예. 네, 일반 아파트입니다. 5층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반 아파트인데도 지금 한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네. 이런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물론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내진 설계됐다고 안 기울어지고 내진 설계됐다고 이게 뭐 안 무너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내진 설계가 우리가 뭐 7.0, 6.5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했다고 손치더라도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그게 그냥 우리 규모 이 개념과 진도라는 개념 이게 이제 규모는 말하자면 공학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수치고 진도라는 건 우리가 느낌 이런 건데 실제로 현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물론 두 개가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진도의 느낌 자체가 이 규모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보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게 먼저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도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을 때 사실 일본 그 JMA 진도 같은 경우는 7이 되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근데 내진 설계되어 있다도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진 설계 돼 있어서 다 안전하다. 이것보다 내진 설계에서 충격에 그 취약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또 이 전기나 이렇게 그 진동에 민감한 이런 그 장비나 시설들이 내진 설계 함으로 인해서 또 재진 설계나 이런 걸 해서 잘 갖춤으로 인해서 이게 그 진동과 무관하게 잘 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한 말씀 있겠습니다. 짚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준 그 자료 화면은 절대로 내진 설계가 됐다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본 당연하죠. 아파트요. 저렇게 내진 설계 대기 아니고 만약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던 기간이었다면 내진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자들이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저 정도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내진 설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진이 올 때 온다면 건물이 직접 견디는 설계가 내진 설계입니다. 근데 지진 왔을 때 지진파를 줄여줄 수 있는 설계가 재진 설계입니다. 그다음에 지진 왔을 때 아예 건물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면진 설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은행 본점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설은 면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진에서는 가장 안전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 구조물은 내진 설계를 한다면 저러한 지진에는 저러한 파괴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내진 설계의 컨셉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저 궁금한 건 말이죠. 지금 저 화면에서 나타난 저 아파트 같은 경우 저렇게 기울어졌고 또 그리고 벽도 심하게 지금 갈라졌어요. 저거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저건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저런 경우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저렇게 기울어지고 벽이 금이 가고 해서 누구 괜찮다 그런 분 그분 보고 살아라면 못 사실 거예요. 기울어진 그래서 이런 못 살죠.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고 보강을 해야죠. 보강해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보강해서요? 저 정도 상태인데도? 이제 그거 가서 저 정도 규모라면 아까 그 H 파일로 받쳐놨지 않습니까? 그 충분히 안전하게 다른 부서진 기능이 실제 기능을 못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회복하고 기둥 가지고는 저렇게 부서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한쪽 부분을 막는 전단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의 그 의견을 들어서 보강한다면 그러나 지금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저게 저 밑에 떴어요. 건물 밑이 떴고 지금 창틀이 부러져 나갔고 저렇게 지금 그 심하게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인데 저게 보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가봐야죠. 왜냐하면 근데 도저히 이것은 저기 보강하는
공사비가 새로 짓는 공사비보다 더 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새로 철거해야 되겠죠. 예. 경제적인 논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논리도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주택 파손 지원금이라는 게 있던데요. 네. 이게 얼마 정도 나오나요? 미미하죠. 뭐 거의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실제로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저렇게 아파트 저거 보수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침수된 아파트 같으면 집값이 떨어져서 뭐 엉망되는데 저거 예. 보수해서 저게 재산상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전반적으로 잘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우리 이 재난 선포대에서 우리 국가에서 재난 선포대에서 지원되는 그런 비용 자체는 지난 그 2003년 4년 요때 예. 그 루사 오고 뭐 이 매매 오고 이래서 우리가 뭐 많은 이제 주택들이 전파 반파 이렇게 됐을 때 네. 전파되면 얼마 반파되면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예. 법 개정이 진행된 게 없었고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서 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참 미미한데 말이죠. 저런 게 만약에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달려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험의 문제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와서 이게 만약에 사용자들이 미스를 했다면 보험금이 못 받아가겠죠. 예. 우리가 뭐 다른 부동산 예. 보험 약관도 있듯이.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뭐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어떨까 싶어서요. 도입해야 되는 시기죠. 왜냐하면 예. 근데 보험회사는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건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이게 잘 해서 예. 우리가 지은 건설회사의 그 아파트는 아무 문제 없다. 만약에 문제다면 보상금이 얼마다. 막 이런 아파트라면 아마 그 입주자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험회사하고 분양하는 그런 건설회사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예. 보험에 대해 조금 말씀을 예, 드리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 우리 이 보험은 천재지변일 때 그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런 그렇게 돼 조건이 있죠. 예.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그 천재지변이라도 보상을 받는 그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컨대 우리 국가에서 하는 그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 예. 이 특약 사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집에 지진이 나도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 안 들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우리 오늘날 보면은 보험 시스템이 우리가 뭐 누가 암이 걸린다는 거 알고 보험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상황을 봤으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필요 있고 그리고 이런 이런 사업하시는 이런 공장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큰 플랜트 운영하고 이런 데들은 그것을 올리스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몇몇 그 보험회사들이 그런 보험을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보험 들면은 화재 보험에다가 추가 예. 좀 들어가 하면은 내가 꼭 보험회사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아셔야 이것도 예. 하나의 자기가 이런 재난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보험 드는 게 자동차 사고가 전달, 나면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오잖아요. 예. 실제로 구조물에 사고 나면 정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이 오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진 피해로 인적 또 물적 피해가 지난해 있었던 경주 피해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건물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신 건국대 건축공학부의 안영준 교수 또 그리고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